LG 사이언스 파크라는 데를 와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V40 띵큐 공개가 되는 날이라서 이 행사장에 왔고요. 컨버전스 홀이라고 지금 여기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체험장도 있었고, 이따가는 여기서 이제 관련 선임 연구원분들 와가지고 Q&A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V40 띵큐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컬러는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블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블루를 고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레드 컬러가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더 레드 와인 빛깔을 들고 그 루비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색깔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V40 띵큐가 되게 가볍게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이번에 주목해봐야 할 스펙은 요 카메라 렌즈 3개와 앞면에 있는 카메라 렌즈 2개, 뒤쪽은 트리플, 여기는 더블이라서 총 5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LG V40 띵큐의 스펙을 보여드릴게요. 스펙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에 주목해봐야 될 게 카메라랑 무게, 요거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6.4인치를 채택을 했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69g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립감도 좋은데, 이렇게 들어봤을 때 가볍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V30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컬러감이 세련되게 나왔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6기가 램이랑 128기가 롬을 채택을 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붐박스 스피커를 채택을 해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도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카메라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렌즈가 5개가 달렸다는 거거든요. 여기 전면 카메라를 보시면 전면 카메라에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뒷면, 후면 카메라를 보셔도 하나, 둘, 셋. 그래서 트리플 카메라라고 이렇게 오픈 전부터 되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V40 띵큐에서 가장 주목해야 볼 점이 후면에 카메라가 3개가 달린 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할 때라던가 일상에서 최적화된 화각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넓은 풍경을 찍을 때는 광각 모드로 하시면 되고, 인물 촬영을 하실 때는 이게 배경을 날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3개가 달려있고, 이거는 후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플래시도 달려있고,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렌즈 2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셀카를 찍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보시면 아웃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웃포커스 기능은 인물이나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초점을 맞춘 피사체를 제외하고 배경을 다 날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렌즈가 2개 달려있는 이유가, 이렇게 인물이 아이콘을 보시면 인물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인물이 3명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화각을 더 넓게 해줘가지고 한 번에 더 많은 샷을 담을 수 있도록 담아주는 렌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셀카 찍을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해주시면 화면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AI 카메라, 요거는 V30 띵큐 모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라고 인공지능 탑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어떤 환경에서 찍을 때 최적화되게 찍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모드마다 그 필터가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4가지 필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자동 모드거든요. 이거를 사람을 찍을 때, 뭐 동물을 찍을 때, 음식을 찍을 때, 풍경을 찍을 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우선 V40 시리즈에는 기존에 탑재되어 있던 기능과 동일하게 AI 카메라랑
Q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없긴 한데 AI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을 때 화면에 맞게 그 장면에 맞게 자동으로 촬영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이랑 음료 이런 것들을 갖다 대니까 과일이라고 뜨고, 여기로 가면 음료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상황에 따라서 촬영자가 촬영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물로 방금 보이고 자동이라고도 뜨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조리개 값이라던가 셔터 스피드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기능이 바로 AI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도시라고 뜨고 있고요. 과일, 음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AI 카메라고요. 요 AI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후면이든 전면이든 각각 3개, 후면 카메라로는 3개, 전면 카메라로는 2개의 종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광각, 화각이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Q렌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할 때라던가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렌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을 터치하여 검색할 대상을 촬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식재료를 발견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Q렌즈를 이용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검색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터치하여 검색할 대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요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핀터레스트라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줄 텐데요. 그러면 이게 그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사용자가 촬영하는 그 각도라던가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바뀌겠지만, 우선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해시태그로 체리나무, 크랜베리, 베리스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 제가 찍은 건 포도긴 한데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랑 가장 근접한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Q렌즈의 이미지 검색, 핀터레스트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모델명을 모른다, 혹은 이름을 모른다 했을 때 이걸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쇼핑 검색으로 요 가운데 있는 머핀 같은 빵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머핀 모형도 보이고요. 이렇게 선물 장식 소품, 이게 사실 좀 가짜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근접한 걸 찾아줬는데, 여기 보시면 리얼 컵케이크 미니어처 모형이 있거든요. 보니까 모형을 보니까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바로 이렇게 쇼핑몰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쿠팡으로 연동이 되는데 쿠팡에서 얼마에 파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최초로 총 5개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요. 이제 후면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광각과 일반, 망원 렌즈를 통해 가지고 3가지의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카메라의 기능으로는 이제 트리플 프리뷰의 기능과 트리플 샷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 카메라를 켜시면 이렇게 일반 화면이 뜨는데, 바로 이 카메라 아이콘을 여기서 보시면 쭉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리뷰의 기능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세요. 초광각부터 일반, 망원까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고의 앵글을 찾아서 바로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플 샷을 눌러주시고 이제 찍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초광각과 일반 망원 렌즈를 통해서 3가지의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쇼로 연결해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3가지의 초광각과 일반, 망원까지 사진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쇼로 이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LG V40 띵큐를 보시면 저조도 HDR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HDR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동 사용 안 함에 있어서 자동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 가면 자동으로 온이 되고 그 밝은 데를 가면 이게 자동으로 오프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거랑 안 한 거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사용 안 함부터 해서 촬영을 해볼게요. 우선 보시면 지금 일반 카메라에서 저조도가 적용이 안 된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사용함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그 위쪽에 보시면 그 HDR이 적용이 되면 윗부분에 이렇게 HDR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다시 사진을 촬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HDR 적용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뚜렷함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밝은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조도 HDR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또 다시 액정을 찍고 있어서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저조도 HDR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 광고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LG 로고도 있었고 여기는 무슨 사진도 있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빛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경을 찍는 데다라던가 그 카페나 뭐 실내에서 빛이 좀 어두울 때 이런 기능을 HDR을 온으로 해서 찍으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